네, 2023년 9월 3일 이정훈입니다. 찌질이 단식을 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 충고를 해주고자 합니다. 당신은 개딸에게 속고 있다. 이재명, 당신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것을 모르고 흐뭇해하고 있다. 네. 이재명 씨가 단식을 하고 있죠. 그가 단식을 하는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이른바 개딸들이 몰려와서 충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쿠션도 주고 부채도 주고 소나무 대형 그림을 가져와 이 대표가 바로 이 소나무다라고 하고 플라스틱 조명 구슬 야광봉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내가 뭘 받으려고 해도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김영란법 때문에 3만원 이하짜리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웃기고 내가 줄 거는 지금 먹고 있는 1001년밖에 없네. 이거는 이제 소금 먹고 단식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딸인지 지지자들은 이 대표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다. 악수 한 손 씻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머리를 깎고 싶다. 여자들이 머리 깎고 싶다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의 성대묘사를 해서 김대중 스타일로 위대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성대묘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부 사기를 만들어 생각하니 이 노무현이가 기분 좋다. 노무현 목소리도 내고 문재인 흉내는 내지 맙시다. 워낙 이 사람 하기 싫어. 이렇게 지지자들이 몰려올 때 이걸 누가 통제하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정청래 의원, 네. 그거는 대입인을 자처합니다. 대신 입으로 말해주는 사람. 이재명 대신 입으로 말해주는 대입인을 자처하면서 이 지지자들이 올 때마다 이 대표 몸에 손대지 마세요. 힘듭니다. 구호가 너무 크면 대표님이 힘들어하니까 부드럽게 하세요. 이렇게 지침을 통제해요. 정청래 신났네. 이렇게 정청래가 누구를 잘 닦아준 적이 있던가? 정청래는 동조단식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개딸과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열심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출퇴근 라마다 단식을 하고 있죠. 집에 가서 푹 자고 또 집에 가서 뭘 먹고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고, 네. 그 전에 우원식 씨가 15일 단식했는데 얼굴 변화도 없고, 수염만 덥수룩하게, 수염만 안 깎으면 되지. 이정미 씨도 며칠 단식했는데, 체중 변화도 없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단식이라는 게요, 337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은 3분간 쉬지 못하면 매우 위험하고, 물은 3일간 한 방울도 먹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음식은 7일간 먹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단식을 한 적이 있죠. 그 양반이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만 7일째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추울 때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 했죠. 추울 때 천막을 탄트를 치고. 그러면 사람이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추위에 대한 저항이 되게 약해지죠. 몸이 이제 한기가 들면 병이 생기죠. 한기가 안 들어도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7일 버티고 7일째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갔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씨가 23일 단식을 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굉장히 수척했었습니다. 위험했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표는 자기 집에서 단식을 했어요. 적어도 외부 기온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을 했죠. 그럼 물도 먹었을 겁니다. 숨은 쉴 수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1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단식을 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죠. 21일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집도 이
온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막아주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다면은 주사가 들어오니까 21일간, 23일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단식한 사람은 337, 뭐 법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다면 황교안 씨가 유일하죠. 근데 우원식은 15일 하고도 수염만 자라고 이정민은 뭐 수염이 없는 여자니까 그것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우리 저 이재명 씨는 이제 월요일이면 337의 두 번째 3회당되네.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은, 물도 안 먹었으면 이제 쓰러져야 한 타임인데, 뭐, 물은 먹었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7일째 되는 날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면 뭘 먹었다는 얘기죠. 집에 가서 푹 자고 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단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집에서 하더라도 YS처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337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찌질이 단식을 하니까 후쿠시마 문제 가지고 국민을, 당원을 동원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모여요. 지금 민주당이 참여했던 9월 2일 무슨 뭐 시위에는, 후쿠시마 방류수 반대 시위에는 5,000명, 1차 집회 때보다 덜 모였습니다. 아무리 동료를 해도 안 나와요. 왜? 이재명이가 찌질이 단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씨는 전 세계 88개국에게 해양투기 반대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해양투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런던 협약이 있습니다. 이 원자력 물질을 어떻게 처분하는 게 가장 값싸고 안전하냐? 바다에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수심이 깊은 바다에, 쫙 바닥에, 우리 뭐 마리아나 해구나 필리핀 해구 이런 데는 뭐 10,000m, 8,000m 되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해상이 쭉 들어가게 하면은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간 기자일 겁니다. 원자력 관련된 책도 한 2권인가 3권인가 4권 냈죠. 방사선은 수심 10m가 넘는, 6m가 넘는 물바깥으로는 못 나옵니다. 네, 콘크리트는 1m 두께가 있으면 뚫지 못하고, 납은 몇십 센치. 네. 그래서 1m 두께의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고 그 안에 풀장을 만들어서 수심 10m가 된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를 집어넣으면은 방사능은 전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바다는 매우 깊어서 한 10,000m나 하다못해 1,000m 물속에만 가라앉아도 그걸로 끝이죠. 해양 투기가 원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들이 소금물이니까 부식이 돼서 파스러지면 밑으로 가라앉을 텐데 뭐 혹시 하나 위로 떠올라서 어느 물고기가 먹거나 사람이 먹으면요, 우리 음식물 먹으면은 다 배설이 되잖아요. 배설이 안 돼서 걸리는 게 덜어 있죠. 뭐 고무를 먹었다, 비닐 먹었다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배설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이제 방사능 물질도 덜어 몸에 배설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설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 방사능이 나오니까 몸이 망가지고 그 물고기를 또 누가 먹었는데 또 그 방사선, 그러면 되게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고기 먹을 때도 내장은 제거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먹었다고 쳤을 경우 우리 몸에도 붙어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지 말자라고 런던 협약을 맺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한 건 해양 투기였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그 바다도 생물이 사는 데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심해가 있으니까 넣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방류수는 자연 상태의 방사선과 같은 수치로 희석을 해서 내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를 런던 협약이 금지한 해양 투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씨가 88국에 친서를 보냈으니까 그 나라에도 원자력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 우스워지죠. 아이 찌질한 반의 운동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독려하는 집회에는 사람이 안 모여요. 광우병 집회 때라든지 뭐 그건 비교도 안 되고, 조국 수호 집회 때에 비하면 반도 안 되고, 반의 반도 안 되고, 광우병 촛불 시위와는 비교할 존재조차 안 됩니다.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도 화력이 안 붙는다. 그 이유는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 때문이다. 아까 정청래처럼 행동하게 되면 전형적인 녜녜녜녜. 야, 진시황을 골로 보낸 건
진시황의 가장 측근인 조고였잖아요. 진시황 옆에서 냐냐냐냐냐 하고 비위 맞추고 하다가 진시황이 죽으니까 시체를 둘둘 싸놓고 진시황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명령을 대신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다가 결국은 진나라를 망하게 했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붙어서 냐냐냐냐 하면서 통제하는 게 혹시 조고를 카피하는 건 아닐까요? 이재명 씨는 잘 봐야 됩니다. 누가 자기를 속이는지. 그리고 우리 이재명 최고하는 개딸들이 자기를 속이는지 잘 봐야 됩니다. 네. 왜? 이재명 주도하는 후쿠시마 방류 반대 집회가 점점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봅시다.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 갖고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할수록 누가 화를 낼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민들이 화를 냅니다. 왜? 그분들이 양식을 하거나 잡아온 고기가 안 팔리니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판매가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면 광우병 시위는 어떤 거였냐? 광우병 시위 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말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축산업자들은 아이고 좋아라 그럽니다. 왜? 한우가 더 팔릴 수 있으니까. 한우가 모자라면 한국산 소고기라도 더 팔릴 테니까. 그때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예요.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소고기를 수입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하는 것을 아이고 좋아라 우리 잘 되겠네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 수입업자를 제외하고는 축산업자들이 다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지지층이 커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위는 대한민국의 어민, 대한민국의 수산업자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 분노를 이재명한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듯이 일반 국민들도 2011년부터 계속 물이 나오고 있었고 그때는 더 많은 오염수가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지금 12년 지나서 웬 그야말로 지랄이야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신고리 오르코기를 세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국민 여론이 탈핵인 줄 알고 공론화를 했다가 오히려 졌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사태가 자꾸 이게 떠들면 떨수록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깨닫게 돼요. 수산업자들은 더 화를 낼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점점 코너에 몰립니다. 저걸 갖고 단식을 하는 것 자체가 찌질이 단식인데다가 자기 갈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정치 행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개딸들은 짝짝꿍 잘합니다. 그러한 개딸들을 통제하면서 정청래는 아이고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대표님 하니까 누가 조고인지 누가 알랑방귀를 끼는지 그것도 모르고 정치하면은 골로 가는 거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개딸과 정청래에 속고 있다. 찌질이 단식을 하고 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제 의견 한번 참고할래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